안녕하세요. 인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담아두고 계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내 몸 아끼지 않고 내 꿈 접어두고 오직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이렇게 서운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요.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주말, 명절에만 얼굴 보는 자식들, 손주들은 엄마 아빠만 찾고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서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이제 다 컸는데 내가 집착하는 건가 싶어서 혼자 사귀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세요. 파트 1. 우리가 느끼는 서운함의 순간들 1. 연락이 뜸해졌을 때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던 자식이 이제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잘 지내나, 건강한가 궁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면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짧은 대답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죠.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현정이 연기한 박완 캐릭터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쁘다는 말만 듣고 끊기는 장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했을까요? 우리가 바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엄마 잘 계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안부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합니다. 명절에만 찾아올 때 1년의 설과 추석 2번만 얼굴을 봅니다. 그나마도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서둘러 돌아갑니다. 애들 학원 가야 해서, 남편이 친구 만나기로 해서,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늘 급합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명절에만 오는 자식, 부모는 언제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마이 리틀 올드보이에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들은 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웃으며 하시지만 그 안에 담긴 서운함을 우리는 압니다. 3. 손주들이 나를 낯설어 할 때 손주를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낯설어 합니다. 할머니 집은 싫어, 할머니 집은 재미없어라는 말을 들을 때 엄마 언제 가? 하고 조르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자주 보지 못하니 친해질 기회도 없습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과자 주는 낯선 어른일 뿐입니다. 옆집 친구는 매주 손주를 봐준다며 자랑합니다. 우리는 언제 손주를 마지막으로 봤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싶어 속상합니다. 4.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우리 친구나 친척의 경조사에 자식들이 오지 않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섭섭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식들 친구 부모님 경조사까지 챙겨 다녔습니다. 자식 체면 세워주려고요. 하지만 자식들은 우리 친구의 경조사는 엄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서 인사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관계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5. 부탁할 때만 연락이 올 때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엄마, 반찬 좀 해줄 수 있어?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물론 기꺼이 도와줍니다. 자식인데 당연하죠. 하지만 가끔은 그냥 안부 전화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부모의 70%가 자식이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6.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해줘도 엄마는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며 무시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왔고 경험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실수할까봐, 어려움을 겪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건데 잔소리로만 들리나 봅니다. 특히 손주 양육 문제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되라고 하면 엄마는 옛날 방식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우리 말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경청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7.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우선일 때 자식이 결혼하면 배우자가 우선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섭섭합니다. 명절 계획도 상대편 집 먼저 고려하고 휴가도 장인 장모님과 먼저 가고 주말도 상대편 부모님과 더 자주 보냅니다.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느라 바빠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속으로 사귀죠. 드라마 며느라기에서도 이런 갈등이 잘 그려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닌데 서로 서운해하는 모습.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8. 내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파도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말하면 걱정할까봐 숨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병원 다녀왔어라고 말하면 괜찮으시겠죠? 라며 넘어갑니다. 뭐가 안 좋은데? 어디가 아픈데? 라고 자세히 물어봐주면 좋을 텐데요. 반대로 손주가 감기라도 걸리면 얼마나 난리입니까? 물론 손주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도 중요한데 그 온도 차가 느껴질 때 서운합니다. 실제로 어느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자식에게 한 달 동안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쁠 텐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고 하시더군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9.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 집안의 큰일을 결정할 때 우리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것, 직장을 옮기는 것, 아이 학교를 정하는 것, 모두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합니다. 이미 정했어요. 엄마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가족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아 쓸쓸합니다. 물론 자식들의 삶이니 자식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SNS로만 소식을 알게 될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는 올리면서 정작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손주 사진도 SNS에서 먼저 봅니다. 어디 여행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SNS로 알게 됩니다. 엄마도 이거 봤어요? 라고 물으면 아, 인스타에 올렸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직접 우리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해주면 안 될까요? 친구들한테는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왜 부모에게는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멀어진 사이일까요? 11. 생일을 잊었을 때 자식 생일, 손주 생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두고 미리 준비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우리 생일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생일 당일이 지나서야 아, 깜빡했네. 생일 축하해요 엄마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바쁘다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 생일 하나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챙겨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12.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찬 해주는 것, 용돈 주는 것, 아이 봐주는 것, 집안일 도와주는 것. 모두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고맙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한 번은 아프다고 반찬을 못 해줬더니 서운해하는 자식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해주는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트 2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이너스 자식의 입장 이해하기 이렇게 서운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식들이 나쁜 아이들이어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도 나름의 이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것도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한 방법입니다. 1. 정말로 바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바쁩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직장에서는 야근이 일상이고 주말에도 일 메시지가 옵니다. 아이들은 학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니 집안일도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바쁘면 그만두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생활비는 많이 듭니다. 자식들도 우리를 찾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2. 자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 키운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른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식이 독립하길 바랐잖아요. 물론 독립과 단절은 다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때때로 그 경계를 잘 모릅니다. 독립하려다 보니 거리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3. 부모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부부 갈등, 육아의 고단함. 하지만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라고만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숨깁니다. 이것도 나름의 효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자식들은 그것조차 부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4.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자식 세대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일과 가정의 균형,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평적 관계, 상호 존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서운해집니다. 5.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부부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배우자를 우선시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가까이 살아서 자연스럽게 자주 뵀을 뿐입니다. 요즘은 핵가족이 일반적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 자주 못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이 배우자를 우선시하는 것에 섭섭해하기보다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 우리의 기대를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알아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텔레파시는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명절에는 찾아오고 가끔이라도 전화하고 용돈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자식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자식의 최선에 대한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파트 3 마음 처방전 마이너스 서운함을 다스리는 법자.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려 봅시다. 서운함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처방 1 기대를 낮추세요.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이 매일 전화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명절마다 오래 머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얼굴 보는 것에 감사하세요. 손주를 자주 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세요. 기대를 낮춘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처방 2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서운한 마음을 속으로만 사귀지 마세요. 때로는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방법이 중요합니다. 넌 왜 전화를 안 하니? 가 아니라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싶구나 라고 표현하세요. 너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엄마 아빠도 너희가 보고 싶어라고 말하세요. 비난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우리 마음을 알아야 노력할 수 있습니다. 처방 3자식의 삶을 존중하세요. 자식들에게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세요. 바쁜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주 못 오는 것을 탓하지 마세요.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 주세요. 처방 4 나만의 삶을 가꾸세요. 가장 중요한 처방입니다.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취미를 찾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세요.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서운함도 커집니다. 하지만 내 삶이 풍요로우면 자식과의 관계도 여유로워집니다. 자식이 전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자식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취미 생활로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처방 5 감사한 것에 집중하세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 불행해집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전화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자주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 지붕 있는 집, 먹을 것, 함께할 친구들.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처방 6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은 자식이 매일 온다던데, 친구는 손주를 매일 본다던데.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집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오는 자식도 올 때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매일 봐주는 것도 힘들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입니다. 다른 집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방 7 과거를 들먹이지 마세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은 자식도 우리도 힘들게 만듭니다. 과거의 희생을 들먹이면 사랑이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는 순간 아름다웠던 사랑의 기억도 힘든 빚이 되어버립니다. 처방 8 먼저 손 내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이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보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세요. 만나고 싶으면 먼저 제안하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처방 9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짧은 전화 한 통, 간단한 문자 메시지, 명절의 짧은 만남.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 자식이 잘 지낸다는 소식, 가끔 보내주는 사진.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처방 10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세요. 도와주되 모든 것을 대신해주지는 마세요. 자식이 부탁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되 내가 힘든 것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내 건강을 해치거나 내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방 11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세요. 자식들은 떠났지만 배우자는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취미도 함께 즐기세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처방 12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서운함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상담센터, 복지관, 병원. 도움을 받을 곳은 많습니다.
마음의 병도 병입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파트 4 새로운 관계 맺기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봅시다. 1. 부모 마이너스 자식이 아닌 어른 마이너스 어른 관계로 이제 자식도 어른입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관계에서 어른 마이너스 어른 관계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호하고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도 우리를 존중하는 관계. 이것이 건강한 성인 관계입니다. 2. 질보다 양 마이너스 깊이 있는 만남 자주 못 본다면 볼 때 더 깊이 있게 만나세요. 형식적인 명절 인사보다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더 소중합니다. 자주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 보더라도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더 의미 있습니다. 3. 일방적 주기보다 상호 교류 우리만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세요. 우리도 자식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 관계는 불균형하고 불건강합니다. 상호적인 관계가 건강합니다. 4. 새로운 추억 만들기 과거의 추억만 이야기하지 말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세요. 새로운 추억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5. 디지털로 소통하기 자식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SNS. 이런 도구들을 배워서 자식들과 소통하세요. 자식들 세대의 방식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파트 5 같은 처지의 이야기들 여러분만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사례 1박 여사님의 이야기. 박 여사님은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키워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참으셨죠. 어느 날 박 여사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해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니 자식들도 편해했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늘었습니다. 사례 2 김씨 부부의 이야기. 김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자주 보기 힘들었고 손주도 자주 못 봤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며느리의 입장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을 거라고요. 김씨 부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 부모님 먼저 뵈고 우리는 나중에 봐도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배려에 감동했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례 3이 할머니의 이야기. 이 할머니는 딸이 외국에 살아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봅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를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매주 영상통화로 딸과 손주를 봅니다.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방법을 바꾸니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파트 6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1. 자식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자식도 처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서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다양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가끔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3. 우리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서운함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서운하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운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5.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행복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마무리.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 여러분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세요.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속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 지내지는 마세요. 서운함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기대를 낮추고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도 서툴지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완벽한 자식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풍요롭게 가꾸세요.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독립시키고 여전히 걱정하고 사랑하는 멋진 부모입니다. 자신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한 스푼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